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일반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일반 영상이 주당 원래 2개씩 올라갔었는데요. 주당 1개씩으로 변경을 하고 조금 VIP 멤버십 영상에 조금 치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멤버십 영상 관련해가지고 멤버십을 좀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가 공유를 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멤버십 영상들이 업로드가 될 예정인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은 멤버십 분들하고 일반 회원분들하고 좀 차별을 좀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반 영상으로서 조금은 태양광 요즘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게 좀 희망차고 조금 박차를 가하고 이런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에 시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시공사 업계에서는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가 생기고 이러면서부터 인허가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도 또 사실인 거고, 특히 곤충재배사라든가 곤충사육사라든가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관련해가지고 태양광을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이 조금 확인을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도 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태양광 시공사들의 사중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공사 사업주하고요, 사업주하고 시공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시공사가 있어야만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시공사가 있어야만이 태양광 발전소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발전소를 수주를 해줄 수 있는 사업주가 있어야만이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난관이 지금 닥쳐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중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4가지의 힘든 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요, 원자재 값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지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모듈은 예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30% 이상이 급등을 했던 것이 사실인 거고, 특히나 요즘에는 모듈 수급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선 발주를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 거고,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선 발주해놓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요, 모듈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전체 공정에 있어가지고 모듈이 차지하는 비용, 그 정도 비용은 한 40%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 값 자체가 급상승을 했다, 30% 정도가 비싸졌다라고 하면, 원래는 300원 정도 했던 모듈 값이, 와트당 300원 정도 했던 모듈 값이 한 420원대, 430원대, 440원대, 450원대, 46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 자체도 웬만한 회사, 진납을 받지 못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거쳐서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금액 자체를 현금을 다 주고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금 운용을 하는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자재, 철값 많이 올랐지요. 인건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을 부른다거나 장비를 부른다거나 이런 비용들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모든 비용들은 다 현금 주고 먼저 선결제를 해줘야만이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금 주고 중도금 1차 주고 2차 주고 해가지고 요 금액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기껏해봐야 한 30%에서 한 40% 요 정도 되지만, 문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대출 받아가지고 회사 마진을 챙긴다라고 봤을 때, 원래는 계약 기간에 그 전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30% 이상 금액이 뜨지
않았던 그 기간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요 계약 기간에 해놓은 거를 야 이번에 너무 많이 비싸졌으니까 30%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여건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공사 입장에서는 먼저 돈을 다 투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 원래는 뭐 회사 마진이 요즘에 뭐 30% 마진 먹는 회사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 20% 정도 마진 먹는데 그 10% 20% 정도 마진 먹는데 이미 현금 다 주고 대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원자재 값이 한 30% 상승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봐보면 그냥 공짜로 공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봐보면 마이너스 치고 공사를 한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발전소에 계약을 해놓고 지금 현재 준공이 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예 마진 없이 공사한 경우도 벌어는 있습니다. 특히 뭐 어디 뭐 공사하고 뭐 이런 거 봐보면 대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법인세 내고 인건비 주고 뭐 하다 보면 마이너스 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경우도 종종은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땅값이 급상승을 했죠. 요즘 태양광이 된다라고 하는, 태양광이 될 것 같다라는 하는, 아니면 토지주가 이 땅은 뭐 조례도 안 걸리고 우린 태양광 될 수 있으니까 야 한 15만 원 줘, 20만 원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봐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땅값 해봐야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땅값 한 5만 원, 5만 원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양광 된다라고 하고 주변에 땅들이 한 5에서 한 10만 원 정도에 팔리기 시작하니까 12만 원 받아도 될 것 같네, 13만 원 받아도 될 것 같네, 15만 원 받아도 될 것 같네, 야 20만 원에도 팔린다는 소문이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땅값을 더 올려서 받으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땅값이 예를 들어서 5천 평을 산다고 칩시다. 한 5만 원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땅값만 해서 한 2억 5천만 원이 떠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5천 평을 한 번에 매입을 해서 한 번에 공사를 하고, 그래서 특히나 요즘 S&P REC 가격이 좋기 때문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나오지만 예전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했던 그 땅들이 15만 원, 20만 원 주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요 이야기에는 시공사 입장인, 시공사 대표인 제 입장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시장 자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세 번째, 인허가 문제. 항상 얘기를 하죠. 인허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일반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제가 밴드에서 확인을 했지만 거의 한 지금 태양광 작년도에 태양광 했던 게 뭐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일반 태양광이 들어온 진입 신규 진입은 한 10%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규적으로 진행이 됐던 그 일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들어오는 애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작년에 인허가 넣어가지고 작년에 발전소가 준공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인허가를 넣었던 애들이 이제야 인허가가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인허가 나와가지고 발전소가 돌아갔다라고 보면 그 퍼센테이지가 전체에서 한 10%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태양광 보급률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의무 비율이 25%까지 올라가고 RE200 시장이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S&P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허가가 나오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허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허가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허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되는 땅에도 안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